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스타일을 좀 바꿔서 제 모습이 좀 나갔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좀 제 자신이 좀 어색해 보이지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좀 뵈니까 그냥 PPT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먼저 오늘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유일한 박사에 대해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타이틀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애국의 화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1895년에 태어나셔서 1971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혼자 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로 미국에서 마치고 고등학교, 대학을까지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로스쿨 법학 박사학위도 이제 취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당시 1942년도에 한국인을 이제 무장시켜서 또 한국에 침투하려는 계획에 실제로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서 공작원 훈련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귀국한 다음에 유일한 박사는 1964년도에 여러분 유한공고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부천하고 서울하고 경기 거기에 있는데 유한공고를 설립을 하고 자신의 재산 거의 대부분을 학교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습 경영을 탈피해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신 분이 이제 유일한 박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한양행이라는 큰 제약회사 유한 킴벌리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아주 건실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애국의 화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기업가로서 성공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의 그 어떤 기업가 정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헌신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년도에 이제 유한 공고를 이제 개교를 해서 공고 학생들 전원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정기총회에서 이제 사장직을 사임을 하고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이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한 그 애국주의와 어떤 그 애족 또는 이런 정신을 보유한 선구자적 기업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어떤 정치하고 이 그 재계하고 유착을 거부를 했습니다. 정치 자금 제공을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각종 탄압을 뭐 받기도 했지만 세무조사를 해본들 어떤 뭐 탈세를 한 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가였고 뭐 민족주의자였고 또 교육자였고 노조하고 그 사측하고 어떤 공생 산업평화주의자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가다 또 윤리 경영을 하고 국민 자본주의 그 어떤 실천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기업가로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그 어록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 또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정직하게 납세하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그 사회에 환원한다. 또 정성껏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재를 그 양성한다. 또 기업은 고객의 신뢰감에 좌우된다. 뭐 이런 그 어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인상을 준 것은 뭐냐면 그 유언이에요. 유언.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모두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 기금에 기증을 한다. 국가 사회 내 그 기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 유재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켜 줬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뭐 돈은 뭐 한 푼 안 주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녀
유 일랑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남긴다. 1만 달러는 요즘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만 달러를 남긴다. 그리고 딸 유제라에게는 유황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그 주변 땅 5,000평을 준다. 그리고 이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중학교, 유한공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있고 하지만 이분만큼 어떤 그 애국이라든지 애족이라든지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흔치 않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기업가가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가의 과학과 특질, 그리고 창업의 성공 요인, 또 창업자하고 경영자는 어떻게 다른지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들이 주요로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내가 창업자 또는 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한번 자가진단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란 뭐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창업을 하고 운영하는, 보면 혁신자이고 선구자이고 모험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개척자 정신을 수행하는 개인이고, 또한 이제 일정한 수익을 기대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일으켜서 경영을 하는 사람을 이제 기업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 뭐 유사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중요한 기회를 확인하고 또 이익과 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험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사람은 이제 기업가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기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험 사업을 조직을 하고 뭐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을 이제 기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 가치의 특징을 보면 강한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의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열정적 어떤 몰입, 그리고 또 정신적 능력, 뭐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능력이라 지적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오늘 요즘 공부하고 있는 창조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능력도 탁월하게 필요합니다. 뭐 고객 관계라든지 종업원 관계라든지 어떤 유사 업종 경쟁사와의 관계라든지 뭐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당연히 또 의사소통 능력은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술적 지식도 있어야 된다. 고객을 위한 어떤 제품 만들고 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어떤 기술이나 기법, 또 의사결정 능력, 뭐 문제 해결 대안 제시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의사결정 능력도 한 줄로 썼습니다만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속적인 어떤 또 합리적인, 효율적인, 또 정확하고 또 타이밍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능력, 결정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의 외적 특성을 보면 이들이 이제 성공한 창업자들의 외적 특성을 보면 가정 환경의 측면에서 어떤 기존 주장을 반박하고 또 부모의 직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간의 서열 중에서도 장남보다는 차남, 삼남이 오히려 기업가로 성공하는 그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은 뭐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벤처 창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벤처 창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뭐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에 이제 나이대를 보면 뭐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그리고 30대 초반에 창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40대에도 한 20%가 40대이고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을 한다든지 은퇴한 다음에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전 직장으로부터 어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런 겁니다. 직무라든지 어떤 진급에서라든지 어떤 조직 체계의 그 관료적인 어떤 조직 체계 문화,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창업에서 대성
대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 우선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 구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어떤 창조적 사고력, 뭐 통찰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상하고 포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액션, 그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수행하는 능력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능력. 여기에 더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아까 의사결정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자 집단하고 우호적 관계를 그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 관계의 관계라든지 어떤 조정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하는 이런 능력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당연히 필요하죠. 조직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서로 어떤 갈등이나 의사 충돌이 있을 때 이걸 조정하고 통합하고 또 어떤 구성원들이 디프레스 되어 있을 때는 이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그 사회적 책임의 수행.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이 순간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판단, 그 타임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또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는 그 책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제 혁신, 뭐 제품 혁신, 시장 혁신, 조직 혁신, 뭐 높은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학자분이 슌페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책도 많이 쓰시고 했지만 슌페터라는 분이 이제 기업가를 자본가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특징지기를 새로운 결합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주체를 기업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가하고 기업가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그 키워드는 이번에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없애야 된다는 그걸 깨트려야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 뭐 하면은 이 슌피터를 단연 으뜸으로 드시는 분이 이제 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슌피터가 어떤 분이고 또 이분의 사고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지는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최근에 2005년도인가 아마 작고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분이 기업가는 변화를 항상 찾고 반응하고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 이분은 이제 지식 노동자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어요. 지식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이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 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올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업가 정신을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술도 있고 투자도 있고 경영 능력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원 활용을 효율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를 결정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을 잃지 않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때를 잃지 말고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드리고 그 다음에 위험과 실패에 대해서 적극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그게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창업하고 기업 설립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행을 하고 또 재무 관계
뭐 회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재무관계, 그다음에 어떤 생산 쪽에 또 마케팅 쪽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조직관리라든지 뭐 대외관계라든지 기업가는 만능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A라는 부분에 강점이 있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강점이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모두 다 잘해낸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협업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인 기업가 정신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창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그 성공의 첫 번째 요건은 세상에 대한 기여라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뭐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지만, 첫 번째 요건은 세상에 대한 기여라는 거죠. 이 사회에 내가 뭐 어떤 일을 기여를 할지. 기업가도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고 그들에게 보수를 주고, 또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 사회에 어떤 그 삶의 질을 뭐 향상시킨다든지, 저비용 고효를 높인다든지, 가격 대비 뭐 성능이 좋은 것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세상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찾아야 할 구체적 목표가 뭔가, 창업의 성공이 뭔가. 송영일 대표라는 분이 이제 그 부가 벤처스라는 그 엔젤 투자 회사를 실리콘밸리에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의 얘기를 보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성공하는 창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계속 말씀드리면 창업의 성공 요인은 첫 번째, 일주일에 100시간 동안 일할 가치가 있어야 창업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100시간이면 감이 안 잡힐 텐데,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금요일까지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이면 몇 시간을 일합니까? 5, 8, 40, 40시간 아닙니까? 40시간? 그런데 100시간을 일할 가치가 있어야 창업이 성공한다는 거죠. 40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거에 2.5배를 일할 가치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 일에 내가 100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 벤처 모델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창업 아이템을 고를 때는 2년간 일주일에 한 100시간씩 합쳐서 총 10,000시간을 바쳐 가치가 있는 일을 골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본인이 확신이 섰을 때 시작을 하고 거기에 실천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한 기업가들은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첫 번째,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때 자가 진단할 텐데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고객에 대해서 반드시 고객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템과 뭐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고객이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공한 기업가들은 항상 경쟁자들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경쟁자들을 뭐 제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뭐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이제 제가 시간 제약상으로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 경쟁자들을 의식해야 된다. 또 실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5%라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해라. 나는 성공하겠다. 스스로 이제 뭡니까, 그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성공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기술보다는 고객에 집중해라. 고객에 집중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술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고객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좋은 팀원과 자금 운영의 균형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내가 사장이라면 내 밑에 종업원을 데리고 있으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처지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조금 이렇게 더디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분들을 잘 말하자면 관리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중간 수준 또는 우수한 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대에 맞는 한 창업 모형을 유형을 한번 봅시다. 20대, 30대 여러분들이죠. 모험 창업이 중요하다. 모험 창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시간 관계상 제가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선택 창업을 해라. 그 다음에 30대 후반에는 뭐 기반 창업을 해라. 그리고 40대에는 뭐 전문 창업을 하고 60대에는 안정적인 창업을 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수업 시간 안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자하고 경영자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하고 경영자는 다르다. 창업자는 기업을 처음에 설립한 사람, 만든 사람이죠. 경영자는 만들어 놓은 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경영자입니다. 그 창업자하고 경영자가 같다라는 게 아니죠. 자, 보시면 자격 측면에서 보면 창업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아까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험을 감수를 해야 하는데 경영자는 위험에 대해서는 창업 없이도 경영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영자는 다른 겁니다. 아까 유한양이 유일한 박사가 자기는 창업을 하셔서 어떤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넘겼거든요. 이것처럼 경영자는 창업 없이도 경영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구 목표는 창업자는 없는 데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면 경영자는 작은 것을 좀 더 큰 것으로 만드는 창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창업자하고 경영자는 좀 다르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도 기꺼이 창업자는 감수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영자는 실패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0%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패 결과에 대해서 창업자의 몰락을 이미 한다는 거죠. 실패를 하면 창업자는 몰락한다. 근데 그걸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영자는 그에 비해서 개인의 책임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뭐 실패를 하게 되면 개인이 그 회사에서 물러난다든지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대신 창업자는 물러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말하자면은 거기다가 그 재산을 잃을 각오를 하고 뭐 재산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신상에 관해서 포기할 각오까지 하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의 목표는 창업자는 이제 미래 성장을 중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영자는 당장의 이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창업자는 미래 멀리 보는 반면에 경영자는 1년 또 그 분기 뭐 길어야 2년 3년 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한다. 창업자는 수평적 사고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수평적 사고. 내가 창업자니까 이건 창업자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경영자는 수직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이사니까, 전무니까 이 하이어라키, 수직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 관료적이랄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행동 경영을 보면 창업자는 액션을 먼저 취한다는 거죠. 경영자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합리성을 따져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결정이 좀 더딜 수가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별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공하는 창업가 정신을 보면 뭐 전문가가 돼야 되고 위험에 대비라고 또 리스크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에만 추구하면은 현실에다 발을 딛고 있어야지 물론 뭐 이상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사고를 해라. 현재 지금 어떤지, 현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여기에서 시작을 해라. 또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 기술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너무 말하자면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쟁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배우라.
모르는 것이 흉이 되진 않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저는 뭐 박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속된 말로 쪽팔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나 대부분은 다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아는 것은 아주 적고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 모르면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단의 법칙을 생각해라. 한 번에 대박 터뜨리지 말으라는 뜻이죠. 단계 단계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확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지 한 번에 뭐 대박 터뜨리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를 최대한 활용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발로 많이 뛰고 자기를 스스로 활용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멀리 가는 길은 없다. 분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내하고 또 견디어 이기는 방법을 익혀라 라는 거죠. 어떤 갈등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걸 기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거기에 뛰어들으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이나 경쟁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성공하는 창업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의 주요 실수하는 요인 보면 이제 경영 부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 부실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경영 부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부족, 그 다음에 초보적 자금 관리.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관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비용이 얼마나 들고 수익이 얼마나 나고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수치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그걸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저급품의 출시,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시장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되지 않은 성장, 또 적절한 정보 부족,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트렌드가 어떤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사회적인 추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재고를 쌓아둔다든지 부정확한 가격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장 관리가 이제 부족하다. 이런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창업을 하면서 실패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강의가 좀 빨리 말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각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파일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요걸 한번 출력을 해서 보시고 자 응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자의 자가 측정표, 내가 창업자로서의 소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측정하는 겁니다. 내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 아니요, 할 수 있죠. 계획적으로 한다. 맡으면 적극적으로 한다. 예, 아니요, 할 수 있죠.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편이다. 또 창업 정보를 수집 중이다. 뭐 대부분 아니겠지만 뭐 창업을 한다면 당연히 이건 수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친구가 많다 또는 그렇지 않다.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또 함께 고민해줄 친지가 있다. 친지라는 것은 이제 친척 또는 뭐 지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3명 이상 있는지 없는지, 또 도전 정신이 왕성하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의사가 분명한 편이다. 또 건강에 자신이 있다. 기초적인 재무 지식이 있다. 또 좋아하는 일이라면 먹고 자는 일도 잃어버린다. 또 창업을 위해 가족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지,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또 이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곧 잃어버린다. 또 즐겁지 않은 모임에 가서도 참고 견딜 수가 있다. 인내력 이런 거죠. 누군가에 맞으면 내가 한번 꿀밤을 하는데 맞았다. 그럼 반드시 반격을 한다. 안 한다. 또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도 일단 들어준다. 뭐 친한 친구의 쉴새가 마음에 걸린다.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7, 80%는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가 은근히 아플 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개 문항인데요. 그래서 각각 하나에 5점씩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12개 이상이죠. 12개 이상이면은 창업 환경이 성숙되고 창업자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업종 선택과 필요한 정보 수집이 끝났으면 이제 창업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7개에서 12개 정도가 예스로 응답하신 학생들은 그런대로 창업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업종 선택 이외하고 좀 더 폭넓은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7개 이하로 예스를 체크하신 학생들은 창업 동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월수 1천만 원의 보장 광고에 홀랑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 그 표현은 뭐냐면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위에 제가 제시를 했죠. 창업자의 자가 측정표, 제가 제시한 이 창업자의 자가 측정표를 보고 결과치를 한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0점이다, 뭐 16점이다, 뭐 어떤 분은 뭐 18점이다, 또는 뭐 나는 8점이다 제시를 하고, 자기 점수가 몇 점이라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의 강점 3가지, 또 약점 3가지를 한 페이지 이내로 두 가지 합쳐서 한 페이지 이내입니다. 이것을 기술해서 지금과 똑같이 4월 2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좀 답답하고, 여러분 뭐 답답하신 건 뭐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1학년 학생들은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학교 분위기도 또 어떤지 모르고, 또 동료 학생들, 학우들이 누가 있고 얼굴이 어떻고 궁금할 텐데, 아마 조만간 강의실에서 뵐 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